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링거대를 던져요. 요양보호사가 순옥의 팔을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대에 묶인 순옥은 힘없이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눈빛도 흐리고 입가에는 마른 침까지 묻어 있었죠.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옥의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갔어요. 자식들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죠. 이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집도 빼앗고 보험금도 챙기고 이렇게 요양원에 버려두면 끝이라고 믿었겠죠. 하지만 순옥은 다 알고 있었어요. 딸 지수와 사위 민준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기 이름으로 어떤 서류를 꾸몄는지 한 가지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산 창고, 거기에 금덩이가 가득해? 전부 내 거야. 순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그 말을 들은 딸 부부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그 한마디가 미끼라는 걸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죠. 엄마를 버린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려는 어머니. 순옥의 조용한 반격이 지금 시작됩니다. 엄마, 이거 마셔. 기운난데. 지수가 주스잔을 내밀었어요. 순옥은 딸 얼굴을 올려다봤죠. 뭘 또 이런 걸 챙겨왔니? 영양제 좀 탔어. 엄마 요즘 힘없어 보이잖아. 지수는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은 차가웠습니다. 순옥은 그걸 깊게 생각하지 못했죠. 딸이 챙겨준다는데 어미 마음이 먼저 풀렸거든요. 우리 지수가 엄마 걱정도 다 하네. 그러니까 남기지 말고 다 마셔. 순옥은 잔을 비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고 지수 얼굴이 흐려졌죠. 지수야, 엄마가 왜 이러니? 지수는 가까이 다가왔어요. 엄마, 그냥 자. 너, 뭘?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순옥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병실이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옆 침대 노인은 허공만 보고 중얼거렸죠. 순옥은 벌떡 일어나려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수야, 지수 어디 있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가자 창살 박힌 철문이 보였습니다. 순옥은 지나가던 간호조무사를 붙잡았죠. 여기 어디예요? 내가 왜 여기 있어요? 할머니, 또 시작이세요? 여기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이라니요? 따님이 모시고 왔어요. 중증 치매 환자로 등록됐고요. 순옥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 치매 아니에요. 내 정신 멀쩡해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말해요. 순옥은 철문을 두드렸어요. 문 열어요. 내 딸 불러와요. 곧 남자 직원들이 달려와 순옥을 원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원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졌죠. 따님과 사위분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어요. 집 매매 기록, 보험금 수령 내역, 인감 사용 확인서, 모두 지수와 민준의 손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내 딸이 나한테 이랬다고요? 원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서류상 문제 없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순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자신은 병든 게 아니라 버려진 거였죠. 그날 이후 순옥은 입을 닫아버렸어요. 매번 식판을 밀어냈어요. 안 먹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밥은 못 먹어. 요양보호사가 숟가락을 들이밀자 순옥은 고개를 획 돌렸어요. 안 먹어. 치워. 할머니, 이러다 쓰러져요. 이미 쓰러졌어. 내 인생이 다 쓰러졌다고. 그래도 드셔야죠. 내 집 뺏고, 내 돈 뺏고, 나를 여기다 쳐넣은 딸 생각하면 밥이 넘어가겠니? 요양보호사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망상하시네. 따님이 얼마나 걱정하셨는데요. 그 말에 순옥의 눈빛이 확 달라졌어요. 걱정? 순옥은 마른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나를 약 먹여 재우고 여기다 버린 게 걱정이야? 내 남편이 남겨준 돈까지 빼앗아간 게 걱정이냐고.
할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내가 왜 못 질러? 억울해서 속이 터지는데 내가 왜 조용히 있어? 병실안 사람들이 하나둘 순옥 쪽을 쳐다봤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얼굴이 굳어졌죠. 그날 밤 순옥의 침대 주변으로 직원들이 몰려왔어요. 손에는 밧줄과 수액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속 안 드시면 수액 맞아야 해요. 손대지 마. 말로 해서 안 되면 묶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짐승이야? 왜 사람을 묶어? 직원들이 순옥의 팔과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순옥은 있는 힘을 다해 버텼어요. 나, 이거 놓으라고. 하지만 늙고 마른 몸으로 젊은 직원들을 이길 수는 없었죠. 순옥의 팔다리는 침대에 꽉 묶였습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자 순옥은 이를 악물었어요. 너희가 이러고도 사람이야? 가만히 계세요. 주사만 맞으면 끝나요. 끝? 너희한테는 주사 하나겠지. 나한테는 마지막 자존심이야. 요양보호사가 주사바늘을 들이대는 순간 순옥은 옆에 있던 링거대를 발로 밀쳐냈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어요. 죽여라.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 직원들이 순옥을 누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바로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사 혜란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직원들 사이를 밀치고 순옥 앞을 막아섰죠. 당장 이거 풀어요. 복지사님, 이분이 난동 부리잖아요. 난동이요? 밥도 못 넘길 만큼 억울한 분을 묶어놓고 그게 할 말이에요? 원장님 지시입니다. 혜란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지금 평가 인증 기간인 거 잊으셨어요? 어르신 결박한 거 문제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그 말에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혜란은 직접 순옥의 팔에 묶인 밧줄을 풀었어요.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순옥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너도 저 사람들 편이냐? 혜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어르신 말 듣고 싶어서 왔어요. 순옥은 한동안 혜란을 노려봤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죠. 딸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혜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저는 내일 또 올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순옥의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벽에서 시선을 떼고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혜란은 다음 날도 왔어요. 그 다음 날도 왔죠. 밥을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말을 억지로 끌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닦아주고 물을 갈아주고 밤마다 체온을 재줬어요. 순옥은 끝까지 벽만 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조금씩 흔들렸죠. 며칠 뒤밤 순옥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혜란은 밤새 곁을 지켰어요. 어르신, 조금만 버티세요. 순옥은 희미하게 눈을 떴죠. 왜? 이렇게까지 하니? 어르신이 혼자 계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순옥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혜란이 약을 가지러 나간 사이 순옥은 협탁 위 죽 그릇을 보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빈 그릇을 본 혜란은 울먹였죠. 어르신, 드셨네요. 순옥은 고개를 돌렸어요. 식어서 맛은 없더라. 혜란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순옥은 한참 뒤 입을 열었죠. 내 딸이 나를 여기 넣었어. 혜란의 얼굴이 굳었어요. 주스에 뭘 탔는지 그거 마시고 정신을 잃었어. 눈 떠보니 이곳이었고 집도 보험금도 다 없어졌더라. 따님이 직접요? 그래. 내 손으로 키운 딸이. 순옥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기계 다루는 걸 몰라. 공인인증서도 인감도 딸이 도와준다니 믿었어. 혜란은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잘못 아니에요. 자식을 믿은 게 죄였나 봐. 아니요. 속인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말에 순옥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혜란은 주변을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저도 이 요양원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불법 입소, 보조금 횡령,
어르신 학대까지요. 순옥은 혜란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나 좀 도와다오. 도와드릴게요. 박 변호사님을 찾아야 해. 내 남편 살아있을 때 우리 집 일을 봐주던 분이야. 혜란은 문 쪽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순옥의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짧게 하셔야 해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었죠. 그날 밤 죽어있던 순옥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예요. 순옥이에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죠. 순옥님, 지금 어디십니까? 요양원에 갇혔어요. 지수와 민준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넣었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급하게 떨렸어요. 순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나를요? 예. 따님 부부가 순옥님 명의로 집을 팔려고 움직인 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끊겨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수 짓이었다고요? 집도 팔렸고 보험금도 빠져나갔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돈까지 이미 다 날렸다는 겁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어요. 다 날렸다고요? 예. 민준 씨가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망했습니다. 지금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돈이 아주 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내가 아직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것처럼 흘리세요. 혜란은 놀라 순옥을 바라봤죠. 어르신. 순옥은 손을 들어 혜란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선산 창고 얘기를 흘리세요. 남편이 남긴 땅과 실물 주권이 있다고요. 박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끼를 던지시려는 겁니까? 그래요. 그 애들은 반드시 물 겁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건 이미 충분히 겪었어요. 이제는 그 애들이 겪을 차례예요. 순옥은 침대 난간을 붙잡았죠.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내 정신까지 빼앗으려 했어요. 이제는 그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겁니다. 혜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대신 어르신 몸부터 지키셔야 해요. 순옥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죠. 그래요. 살아있어야 끝장을 보지. 전화를 끊은 뒤 순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민준아. 너희가 엄마를 너무 쉽게 봤구나. 며칠 뒤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순옥의 남편이 선산 근처에 숨겨둔 땅이 있고 그 땅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었죠. 그 소문은 가장 먼저 사채업자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준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죠. 민준아, 내 장모가 숨긴 땅 있다며?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귀가 장식인 줄 알아? 돈 못 갚으면 내 몸으로 갚아야지. 민준은 그날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수는 거실에서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한테 아직 재산이 남아있대. 지수의 눈이 커졌죠. 말도 안 돼. 우리가 다 털었잖아. 선산 창고에 뭐가 있대. 땅이든 서류든 큰 돈 되는 거.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지금? 응. 치매잖아. 살살 물어보면 말할 거야. 다음 날 두 사람은 요양원에 나타났어요. 순옥은 침대에 앉아 허공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일부러 침까지 묻혀두었죠. 지수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딸 왔잖아.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준이 다가섰습니다. 장모님, 저 알아보시겠어요? 순옥은 흐린 눈으로 두 사람을 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죠. 창고. 지수의 몸이 굳었습니다. 엄마, 무슨 창고? 선산. 창고. 종이 뭉치. 다 내 거야. 민준의 눈이 번쩍였어요. 지수야, 들었지? 지수는 순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열쇠 어디 있어? 딸한테 말해봐. 순옥은 멍한 얼굴로 중얼거렸죠. 관물대.
건드리면 안 돼. 두 사람은 곧장 관물대를 뒤졌습니다. 수건 사이에서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어요. 혜란이 미리 넣어둔 열쇠였습니다. 지수는 숨을 죽였죠. 여보, 이거야. 민주는 열쇠를 빼앗듯 쥐었습니다. 가자. 지금 바로.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순옥의 눈빛이 또렷해졌어요. 혜란이 커튼 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물었네요. 순옥은 입가를 닦았죠. 이제 시작이에요. 지수와 민주는 선산창고로 달려갔어요. 민주는 낡은 문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깍.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죠. 창고 안나무 상자 위에는 오래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봉투를 찢듯이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신도시 개발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지수도 숨을 삼켰죠. 여보, 이거 진짜면 우리 사는 거야. 사는 정도가 아니야. 대박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웃었습니다. 그 시각 순옥은 요양원 병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어요. 사설 탐정이 창고 근처에 숨겨둔 카메라 영상이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혜라는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믿었어요.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은 종이 한 장도 금덩이로 봐요. 민주는 그날 바로 사채업자를 만났습니다. 형님들, 이거 보세요. 장모가 숨긴 땅입니다. 보상금 나오면 빚 한 번에 갚습니다. 사채업자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진짜 맞아? 등본까지 있잖습니까? 지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엄마가 숨겨둔 재산이에요. 사채업자는 웃었죠. 좋아. 대신 이번에도 못 갚으면 진짜 끝이다. 민주는 돈을 더 빌렸습니다. 지수도 지인들에게 손을 벌렸어요. 남은 자산까지 모두 털어 개발 예정지라는 땅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맹지였죠.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을 건네고 서로 웃는 모습까지 전부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혜란이 물었죠.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요? 순옥은 화면을 껐습니다. 아직요. 마지막 돈까지 넣게둬야 해요. 며칠 뒤 지수와 민주는 마지막 돈까지 쏟아부었습니다. 그제야 순옥은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제 터뜨리세요.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민주는 거실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식탁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만 버티면 돼. 그때까지만.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는 며칠 전 계약을 도와준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은 급히 전화를 받았죠. 예,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전화기 너머 중개인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낮았습니다. 민준 씨, 혹시 그 땅 다시 확인해 봤어요? 무슨 확인이요? 그거 개발 예정지 아닙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뭐라고요? 지수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중개인은 한숨을 쉬었죠. 그 땅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개발은커녕 건물 하나 제대로 못 올립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본 서류에는 신도시 구역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가 문제예요. 위조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방금 확인하고 연락드리는 겁니다. 지수는 민준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말인데?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덜덜 떨렸죠. 전화기 너머에서 중개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 땅은 팔려고 내놔도 살 사람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의 손에서 휴대폰이 툭 떨어졌어요.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아니지? 우리 돈 괜찮은 거지? 민준은 멍하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끝났어. 뭐가 끝나? 우리 땅.
전부 쓰레기 땅이래. 지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당신이 확실하다며.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속았어. 속아? 우리 집 남은 돈, 내 지인들한테 빌린 돈, 사채 돈까지 다 넣었잖아. 지수는 식탁 위 계산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이 책임져. 민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나만 했어? 당신도 엄마 창고에서 열쇠 훔쳐들고 좋아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문이 쾅쾅 울렸습니다. 문 열어. 민준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야, 너 우리 돈으로 쓰레기 땅 샀다며? 민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형님, 오해입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사채업자 하나가 민준의 멱살을 잡았죠. 내가 속았든 말든 우리 돈은 내가 갚아야지. 지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사채업자는 지수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내 엄마 재산 빼앗아 요양원에 버린 것들이 피해자 행세를 해? 그 말에 지수는 입을 다물었죠. 민주는 맞고 밀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당장 돈을 내놓으라며 두 사람을 몰아붙였어요. 돈 못 갚으면 너희 둘 다 무사하지 못해. 공포에 질린 지수가 민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아직 뭐라도 있을 거야. 민주는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죠. 그래. 그 노인네가 우리를 속였어. 분명 뭔가 더 숨기고 있어. 두 사람은 정신없이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순옥은 병실 침대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들어오자마자 순옥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딸이잖아. 순옥은 말없이 지수를 내려다봤죠. 민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잘못? 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내가 미쳤었어. 엄마 돈에 손 뗀 거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끝이니? 엄마, 내 집 판 기록, 보험금 빼간 기록, 내 남편이 사채업자랑 주고받은 돈 내역까지 다 있다. 민준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걸 왜 장모님이? 순옥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니?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지수와 민준은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옥은 차갑게 말했죠. 이미 경찰에 다 넘겼다. 이제 가서 죗값 받아. 지수는 순옥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딸 한 번만 봐줘. 순옥은 손을 거두었어요. 내 딸은 그날 죽었다. 나를 여기 버리고 간 날. 병실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울부짖었고 민주는 도망치려다 붙잡혔죠. 순옥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한때 딸이라 불렀던 사람의 울음소리가 병실 안에 퍼졌지만 순옥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형사들이 수갑을 꺼내는 순간이었어요. 민준의 눈빛이 뒤집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과도를 꺼내 순옥 쪽으로 달려들었죠. 다 비켜. 한 발만 더 오면 이 노인네 목부터 그어버릴 거야. 병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수는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어요. 여보, 미쳤어? 칼 내려. 닥쳐. 너도 살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칼끝이 순옥의 목에 닿았습니다. 얇은 피가 배어나왔죠. 헤라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준 씨, 지금 멈추세요. 더 큰 죄 만들고 있어요. 민준은 웃었어요. 죄? 이미 망했는데 죄가 무슨 상관이야? 순옥은 칼 앞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못났구나. 민준의 손이 떨렸죠. 뭐라고? 돈 뒤에 숨고 여자 뒤에 숨고
이제는 늙은 장모 목에 칼까지 대니 내 꼴이 참 볼만하다. 입 다물어. 그 사이 지수는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병실 밖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순옥은 지수를 보고 낮게 말했어요. 지수야, 너는 끝까지 너만 사는구나. 지수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나는 무서워서. 나를 여기 버릴 때는 안 무서웠니?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바로 그때 혜란이 바닥에 떨어진 링거대를 집어들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민준에게 말을 걸었어요. 민준 씨, 칼 내려놓으세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살든 말든 상관없어. 그 틈에 혜란이 뒤로 다가섰어요. 그리고 민준의 손목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팍! 칼이 바닥에 떨어졌고 형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엎어졌고 수갑이 채워졌죠. 순옥은 그제야 힘이 풀려 쓰러졌습니다. 어르신, 혜란이 순옥을 붙잡았어요. 순옥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죠. 민주는 살인 미수까지 더해져 구속됐습니다. 지수 씨도 재산 편취와 불법 감금 혐의로 체포됐고요. 순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은요? 불법 입소와 보조금 횡령으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혜란 씨 자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순옥은 혜란의 손을 잡았어요. 혜란 씨가 내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후 순옥은 집과 보험금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작은 재단을 세웠죠. 자신처럼 가족에게 버려지고 요양원 비리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어느 봄날 순옥은 남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나 돌아왔어요. 많이 늦었지만 내 이름도 내 삶도 다시 찾았어요. 순옥은 꽃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혜란이 곁에서 팔을 받쳐주었죠. 그날 순옥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순옥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이라 믿었고 가족이라 의지했는데 그 손에 모든 것을 빼앗긴 어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집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멀쩡한 정신까지 치매로 몰렸죠. 그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주 남의 일처럼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가족에게 말 못할 상처를 받고도 혹시 자식 앞길을 막을까봐 혼자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오늘 순옥님처럼 억울한 일은 혼자 끌어안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첫걸음이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가족이라 믿고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순옥님처럼 진실을 밝히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 묻어둔 사연이 있다면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